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선업체가 있는 각 시군 자치단체도 저마다 지원책을 찾고 있는데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조선산업 위기는 거제시를 넘어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조선해양산업업체가 기자재 업체까지 1,500여 곳, 종사자가 14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경남도의 대책은 지역 경제 충격 최소화에 맞춰졌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과 재교육도 핵심 지원책입니다. 16개 과제에 금융 지원을 포함해 2,965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진수유예 등 자금 및 세제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치단체도 분주합니다. 거제시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등 지원 규모를 배로 늘리고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세웁니다. 기자재 업체가 가장 많은 김해시도 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창원시는 공유수면 사용료 분납을 지원책으로 내놨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근본 대책은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정부에 건의하려는 대책은 모두 11개. 국적선 물량 발주와 선박 공동 설계센터 건립 등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구조조정이 정말 산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산업을 살리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과 4대 보험 납부 유예 등 조선업계에서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BNK 경남은행이 조선업 침체로 지역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제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어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4천만 원을 기탁하고 사회공헌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말 휴가 나기 캠페인과 거제시 유명 관광지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해 지역의 공장터 경사지 기준 완화 문제가 김해시와 시의회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해시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산을 무리하게 깎다 일어난 김해 지역의 잇따른 옹벽 붕괴 사고. 이 같은 사고에도 허성곤 김해시장이 11도 미만으로 제한된 산지개발 경사도 관련 조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자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사도 탄력 적용은 특혜 논란과 난개발,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별 상담 및 공업용지 허가를 선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특혜 논란 및 환경 훼손은 물론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경사도 논란은 김해 상공계가 지난 2월 기업 유치 등을 이유로 완화를 청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산지 경사도를 11도 미만으로 제한한 뒤로도 김해 지역에는 공장이 해마다 2에서 4%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도 완화마저 이뤄질 경우 난개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회의 반발 이유입니다. 하지만 허성곤 김해시장은 경사도 11도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산지개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허 시장은 이달 안으로 김해시에 전담반을 꾸리고 경사도 탄력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김해시 의회는 허 시장이 경사도 탄력 적용을 강행할 경우 조례 위반과 기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갈등이 더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상남도는 퇴직 등으로 결혼이 생긴 12개 직렬 공무원 32명을 충원하기 위해 오늘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전입고사 응시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양군과 산청군 등 일부 지자체가 응시에 필요한 추천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직렬에만 응시 추천을 해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군들은 결혼에 따른 행정 차질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1분기 상가시장 동향을 보면 경남 지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9.3%로 전분기보다 2.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10.6%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전기보다 1.1%포인트 증가한 6.8%로 조사됐습니다. 상가 투자 수익률도 경남 지역은 1.52%로 전기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여생을 보내기 위해 지어진 남해의 독일 마을은 이제 남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할 수 있도록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을 요구해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남해 독일 마을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지인 독일 마을을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조성된 독일 마을. 파독 간호사와 파독 광부들이 고국에 정착해 여생을 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세를 타면서 독일 마을에 머물고 있는 37가구 주민들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소음과 주차난, 매연 등 각종 공해에 시달리면서도 마땅한 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관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혜택을 달라는 거죠. 우리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아닙니다. 독일 마을을 제외한 인근 지역은 음식점과 상점들이 들어서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독일 마을도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을 할 수 있는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군은 상업지구로 변경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독일 마을의 본래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을 또 헐고 상가시설을 새로 짓게 되면 더 큰 건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개발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남해군의 대표 관광지 독일 마을을 둘러싼 갈등이 원만하게 풀릴 수 있을지 남해군의 대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한 처사라며 고강도 투쟁을 예고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은 사무직 과장급 이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최대 40개월치의 기본급과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전체 부서의 20%를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해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또 선박 건조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크부터 차례대로 가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양시설 등 비핵심 자산에 매각하는 한편 장기 직책자에 대한 세대교체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런 내용과 함께 최대 3,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 내용을 담은 자체 긴축안을 조만간 주채권은행인 KB 하나은행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바에야 모두 떨쳐 일어나서 승리의 그날까지 당차게 투쟁에 나갑시다. 투쟁! 노조는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 사내 하청지회와 구조조정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19일 국회 앞에서 조선업종 노조연대 형태로 조선업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임단혁 교섭을 앞두고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노사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우산 챙길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시작됐고요. 지금은 경남 모든 지역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 강수량은 10에서 30mm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어제보다는 선선해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빛은 더욱 흐려졌고요. 곳곳에 안개도 자욱합니다. 아침까지는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 15도, 의령은 14도를 가리키면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김해 17도, 밀양 18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 15도, 합천과 함양 1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사천 16도, 하동과 합천 17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의 물결은 최고 3m로 오후부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나면 다시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기온 24도를 웃돌아 6월 중순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은 칠원군 구성리에 지역민에게 맞춤형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밀양시는 온라인을 통한 민원 신청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 PC 원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합천군은 대만 수입업체와 300만 달러의 양파 수출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수출용 햇양파 24톤 출하식을 가졌습니다. 창녕군은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경남도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 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와 구인자는 경남도청 홈페이지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센터를 통해서 경상남도와 각 시군 중앙부처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일자리정보센터에는 경남 286개 기업체의 채용 예정 시기와 채용 요건, 임금 수준, 복리 후생 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제35회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번 한 주 스승 존경 주간을 운영합니다. 학교와 지역청 단위의 자율적인 스승 존경 행사와 존경받는 스승 되기를 다짐하는 사도 확립, 원로 교원 초청 간담회와 스승 찾아뵙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와 함께 스승의 날 축하 메시지 팝업창 개설과 스승 존경 표어, 현수막 게시 등을 진행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모두 8만 9천여 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7만 명을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 대상자가 1만 2천여 명 늘었고 신청자도 2만 2천여 명 증가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들이 카드로 지출한 강의나 교재 구입비는 264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8억 원을 지역 서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